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정렬입니다. 네, 오늘 아주 햇빛이 좋은 봄날입니다. 네. 사무실 오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네. 어제는 또 어땠습니까? 어제는 또 그래도 비도 왔고. 어제 비가 좀 왔었죠. 네. 예. 그리고 비 온 후에 예. 또 이제 생동감이 더 한층 가해주니까 아주 항상 좋았습니다. 그 구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습니다. 구름 뒤에는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이변은 나쁜 사람, 네. 언변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 하면 끝나는 건데 좋은 사람인가? 네. 예. 아니 요즘 그 팬덤, 네. 그 수많은 팬덤들이 이변과 언변이 얘기하는 거에 혼란스러워 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혼란스럽다 말만 그렇게 하고 속은 안 그럴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속도 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 드려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과 네. 회복하지 못한 사람 네. 그거에 따라서 심장이 다르죠. 그래요? 네, 심장이 다르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똑같은 이게 그릇이 있어도 네. 그래서 딱 금을 담으면 금그릇, 그렇죠. 은을 담으면 네. 은그릇, 차를 담으면 찻잔, 네. 거기다가 술을 담으면 술잔이 돼버리잖아요. 네.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네.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물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 다르니까 네. 그 내용물에 따라 갖고 이변은 이변이고 네. 언변은 언변이고 네.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몇 가지 순서를 말씀드리면 네. 우리 그 유광식 취재본부장이 현장을 찾아서 네. 다 우군들만 만나러 다닌 것 같아요. 네. 막 언변을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성희 변호사가 그래도 바르게 한다라고 인식은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나누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팬덤들이 이제 어려움에 많이 봉착돼 있는데 네. 왜 그랬는가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역시 그들도 욕심이 있었다. 네. 예. 그 우리가 조금 전에 좀 말씀 나눠봤는데 그 만나라는 게 있고 네. 또 그날에 먹을 것은 그날에 조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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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얘기 조금 나누고 싶고 그다음에 이성희 변호사가 어제 밤늦게 네. 방송을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거 막 편집하다가 이 잘 또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잤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 네. 방송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네. 그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성희 변호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감지를 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성희 변호사가 나쁜 사람입니까? 글쎄 기준을 어느 쪽에 뒀느냐라는 네. 거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는 네. 뭐 늘 얘기도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기 때문에 네. 기준에 따라서 이래요. 그 악인은 네. 세상 나라에서 볼 때나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악인 의인으로 나눠지는데 네. 하나님의 나라와 저기 사단의 나라에서 볼 때는 네.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악인, 그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 의인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네. 하나님의 법이래요. 그렇죠. 예. 네. 네. 살리는 법은 갖다가 살리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명을 받아서 하는 거고 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명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좋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좋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사단의 나라에서 볼 때는 왜 살리는 일을 해야 나는 네. 죽이는 일을 하는데 네. 넌 내 반대인 일을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느 나라에 소속돼서 어느 안경을 끼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변은 좋은 사람만도 아니에요. 변론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전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래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여기인데 해놨으면서도 물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래 볼 때 여기 이상은 회장이 볼 때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변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예. 그 대충 부동산 신탁하는 정도 네. 요선에서 덮어주고 끝날 때를 바라고 신탁을 해주는데 네. 아니거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금융, 주식, 뭐 네. 이거 그 코인 이런 것까지 싹 다 그렇죠. 신탁으로다가 해줘서 예. 그러면 지금 후회를 할 거예요. 아 부동산만 안 신탁해 줄 걸 괜히 딴 것까지 다 줬다가 어쨌든 그걸 집어넣지? 이런 게 그걸 갖다 하다 보니까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난 해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바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아 맞습니다 회장님 이래 전부일 때를 바라는데 네. 아니거든 싹 다 했잖아. 네. 처음부터 말할 때 이건 당신이 버는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 나는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팬덤 될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 네. 차산이 다 팬덤 될 거라 이래 놓고 지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칠 것 같거든. 그렇습니다. 예. 예. 정신 돌 일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은 네. 회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변은 나쁜 놈이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럴 정도가 아니야. 또 예. 반대로 쳐다보면 봐요. 아, 파산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파산을 못하게 막아버리네. 아, 좀 파산 좀 해가지고 좀 날마음 먹고 변호사들 천국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 이게 수임료가 들어올 거다 자꾸 뭐 40명을 다 뭐 저기 뭐 제명하고 돈 이러니까 아, 이렇게 변호사들 수임, 이런 보니까 강흥규 특보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변호사를 끼고 뭐 이거 이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처음서부터 밴덤 비대라고 여기는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변호사들의 일감을 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강흥규를 통하고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흥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해먹게 내버려두지 똑같이 변호사 주제에 니만 잘났어 너만 가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볼 때도 보면 이변은 참 나쁜 사람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네. 예. 자 이제 언변도 이제 열심히 지금 방송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네. 천하의 아마추어로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불법 아니라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억지성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네. 반드시 본인들도 알아요. 네. 진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 근데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연을 시켜야 돼요. 네. 마치 뭐냐면은 선거법 위반을 네. 이제 6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밀어갖고 네. 국회의원은 4년을 다 해먹게 만드는 것처럼 지연작전 써서 예, 이렇게 예.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연작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냐. 지난주에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오다가 어떤 팬덤분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삼성동 땅이 뭐 받은 게 돈이 어떻게 됐고 뭐가 그거 왜 신경 써? 당신이 신경 써도 될 거 있어? 그거 갖고 신경 쓰는 바람에 1%의 낚싯밥에 걸려서 3조를 난리 나는 거 못 들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아주 작은 거에다가 그 뭐 낚싯밥 덤기대 막 이래 놓고 자기들 뒤에서 딴 걸 하는 거예요. 실제 챙긴 걸 다 챙겨가는 이런 짓을 하거든요. 이게 전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완전 이게. 전략을 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래 본인도 알 수 있고 다 알아요. 네. 이렇다는 거 알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 때도 지금도 그래요. 사실상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도 제가 보면서 느낄 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너무 이게 뭐 원한도 안 풀고 그리고 한번 이래 보면 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거를 느끼거든요. 예. 그래 이걸 느끼는데도 예. 요번에도 이제 계속 또 나옵니다만은 거기 뭐 누구야 이상은 회장의 개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갖고 나오는 것도 계속 또 연기 이것도 지연작전이거든. 그것도 전략이죠. 지연작전 쓰면서 그것도 눈에 뻔히 보이거든. 뭐 여기 수임료를 뭐 10억을 주고 뭐 전문가를 불렀다 어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역시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뭐요. 이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최종일이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눈에 보이거든 그게. 사실적으로 내가 우리 손혜진 씨 같은 경우도 변호사 비로다 10억을 걷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려주기는 보다는 이걸 뭐 나눠 먹는 것처럼
변호사한테 한 10억 준다고 말하고 자기 5억만 주고 끝낼 수도 있고. 네. 그래갖고 받았던 걸 다 여기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제 여기 주행 사건을 네. 이거를 무죄로 뒤집지 않아 버리면은 자기도 2차 가해자로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때 이 양반 심정에는 네. 야, 변호사 보고 야 이거 이유를 닫지 말고 네. 무죄만 만들어. 내 100억이라도 줄게. 아. 모자라 그러면 이거 무죄만 만들어 나 200억을 줄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 그 손혜진 씨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양반도 이 말하는 거 하나 쳐다볼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참 여자분이 네. 남자들 세계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막 가리고 덮고 숨기고 막 이러려고 말을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뭐 아빠가 딸을 뭐 9살 먹은 애를 이쁘다고 쓰다듬어 뭐 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아니 이상희 여기 이상훈 회장 친딸 아니잖아. 데려온 딸이잖아요. 예. 남자들 세계 쳐다보면 남자들 재혼할 때 예. 애들 보고 재혼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재혼하지? 예, 예. 그런 게 이런 걸 말을 막 만들. 그러면 거기다가 언변을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여사님 이해가 맞장구 틀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참 언론을 변론한다. 언변. 말 뒤집고 예, 제끼고 예. 그렇게 아첨하는 말, 교활할 말, 광명의 천사가 이런 말로 아주 말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럴듯하고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로 뭐 손혜진 씨의 입장에서 보던 그런가 하면 또 잘 쳐다봐요. 이정덕이나 이낙연이나 얘들이 쳐다볼 때는 어떻게 네, 네. 아이고 이변 얘기만 해도 이빨이 갈려 저거 없애버려 이러지.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네. 나쁜 사람이 바로 이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네? 이변이 나쁜 사람이냐, 은변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예, 예. 이거는 제가 봐도 네. 뭐 팬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방송을 봤다 그러면은 네. 저 사람들은 억지성을 띠는구나라고 누구나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뭐 또 플랫폼장애나 뭐 이런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나 냉정하게 네. 불법적인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네. 완전히 새롭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유광식 취재본부장이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해서 나오는 방송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저분들이 정말 서민들이잖아요. 네. 근데 서민들 주머니에서 네. 막 1억 2천씩 이렇게 나온 거는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믿는 네. 분들이 다들 이렇게 믿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래 지금도 예. 제가 볼 때 사실은요. 자 성경에도 보면 이래요. 과부의 두 랩돈 이래잖아요. 네.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내는 걸 보고 전재산을 냈대래요. 네. 실제 여기에 참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전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참 많아요. 서민들 중에. 네, 서민들. 예.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은 또 작게 15만 원서부터 여기 저기 15만 원 넣다가 13만 원 더 넣다 13만 원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 100 뭐 얼마까지 올라간 사람들. 그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노후에 진짜 연금 받는 것만 이렇게 준비했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보니까. 네, 예. 이런 사람들은 다운 작게 냈다 그래서 아예 싹 다 무시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쳐다볼 때 그러나 이거를 누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여기 뺏어가는 놈은 천하의 나쁜 놈이거든. 네. 그 속일 게 따르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앞서서 들어온 양의 털을 쓴 이리 같은 인간들이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은 이제 먹을 걸 다 싸갖고 나와도 한 달 반 45일이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막 모세 영감을 갖다가 막 원망을 하고 이럴 줄 알 때 되니 그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하고 45일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네, 네.
원망한 대로 또 매출하기를 딱 줘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를 박도 아주 이게 여기 뭐 백설기 같이 네, 네. 얼음 과자 같이 이렇게 딱 생긴 거 이거 딱 하고 매출알이 통닭 같은 게 딱 떨어져서 두 개를 걷어갖고 하루 양식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평일날에는 두 개를 딱 챙겨버리면은 절대 네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 해나 두 개를 욕심내 챙겨가면 그건 딱 갖고 먹고 나면 한두 시간만 해도 싹 부패가 그거 못 먹어. 야, 그래서 욕심이 냈던 건 다 부패해서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네요. 하늘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추석제 딱 하면은 이게 돈이 딱 떨어져. 네. 오늘 밥값 떨어졌어. 또 그러니까 저기 전화 내면 자산 늘어나. 네. 모았다가 돈을 찾으면 경비가 나와. 네. 그러니까 야 자산 모으는 재미. 오늘 쓸 돈이 생기는 재미. 그냥 그날 거는 그날 이게 그대로만 돌아가고 쫙 순리대로 됐으면은 네.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악용 남용하는 것 때문에 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걸 욕심을 많이 냈고 악용 남용하는 것 때문에 안 막아버렸어. 네. 이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여기 사무엘상에 나와서 저 보면은 엘리 선지자가 네. 자기 두 아들들이 이게 불법을 딱 하는데 여기 엘리 선지자가 가만 내비둬요. 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면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렇게. 이 마치 이 이상을 회장도 못된 짓 하는 걸 보고 다 이게 뭐야? 자기도 이 뭐냐면은 그걸 다 허용해 버리고 자기도 못된 짓을 했어. 네. 사실상은 가만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것처럼 예, 예, 뭐 예. 들리는 말은 뭐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 하는 일들이 네. 그냥 그런 말들 막 들린단 말이야. 네. 참 그리고 전주 본부 같은 거 여기 뭐 어제 얘기도 나왔는데 네. 거기도 딱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가 네. 전제 저기 뭐 저기 임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했느냐 하면 30 초반 30뭐 요때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네. 그래 놓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기를 했어. 뭐 건물 관리를 해보기를 했어. 그냥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는 게 협상도 할 줄 모르고 계약도 할 줄도 모르는 게 협상 그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주세요. 그럼 2억. 월세 얼마 주세요. 얼마. 그리고 리모델링 그러면 그러세요. 이런 게 하나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은 그냥 일할 줄도 모르는 애들을 그냥 그런 거 담당자 시켜갖고 그거 하게 만들어 놨고 그게 아주 부실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기초가 잘못된 거나 여기 성수대교 떨어질 때 이게 뜯다니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 하나 쓴 것들 보면 전부 부실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상은이 네. 옥중에서 경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노골적으로 해 풀들어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꼭 이상은이 한 꼬라지가 네. 보험회사에서 직원들 모아가지고 보험 설계사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보험금 받아갖고 보상해줄 게 하는 거. 그 남의 돈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보상금 나눠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있는 거가 돈 잔치하는 거 이것만 전문가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건물 관리의 최고 전문가가 최종률 대표님. 이번에 좀 시더스를 위해서 좀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당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네, 네. 일 맡긴 것도 네. 자영업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식당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박승예를 그 은행원으로 돈만 주고 내고 계산만 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참 여기 뭐예요 초밥집 대표를 만들었다. 네. 이거 역시 고양이 앞에 생산 몇 개가 똑같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걸 맡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 참사를 다 빚었고 하나하나 파고 들어보면은 참 진짜 경영 개떡같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래 쳐다봐 최종률이 나쁜 놈이지 우리 회장님을 욕을 해? 그 썰려쓴 만들어가 지도 좋다고 말하는 뒤에서는 또 욕해요? 네. 그럼 내가 욕 안 하면 누가 욕해요? 내가 그거 책망 안 하면 누가 책망할 거냐고. 자, 이제 다음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이성희 변호사 방송한 내용 네. 이게 이제 본 분도 있고 아직 못 본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네. 또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어떤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왔느냐면은 네. 범죄 수익을 신탁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은 예. 여기 그 신탁 자체를 백지화를 돌리고자 해서 네.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말이었지.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만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범죄 수익이 아니잖아. 현재 네, 지금 그게. 현재 예. 조합원들이 자기가 낸 출자한 돈이 왜 범죄 수익이야? 예. 출자한 돈 갖고 회사가 경영했잖아. 네. 출자한 돈 갖고 모든 거 다 만들어냈잖아. 네. 그거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신탁했는데 그게 어째 범죄 수익이야? 그러니까 지금 팬덤들이 그동안에 이제 권유를 받고 뭐 4차 산업 플랫폼 공유 경제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네. 그걸 다 믿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럼요. 예, 지금의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탁한 자산을 통해서 네. 채권자가 네. 준 조합원이 네. 돈을 찾는 것은 무슨 방법이다? 정당한 방법이다? 그렇죠. 예. 여기 예. 네. 신탁 자산을 통해서 채권자가 준조합원의 돈을 찾는 것은 네. 가장 정상적인 거고 네. 가장 여기 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가 너에게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네. 근데 네가 사업을 개떡같이 했어. 네. 그렇게 뺏어야지. 이거 성경에도 이걸 나옵니다. 네. 너 저기 과손 농부에게다가 과손을 맡겼어요. 네. 그래갖고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안 줘. 보낸 놈을 두드려 보내. 네. 두드리면 또 보내. 보내도 안 보내니까 이번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네.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을 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 상속자를 없으니까 다 내 거 되지 않겠냐. 이래갖고 상속자를 죽여버려.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했냐고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하늘 군대가 싹 쓸어갖고 그놈을 뺏어다 딴 데 주지 않겠냐. 네. 똑같이 위탁받은 돈을 가지고 준조합원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게 중단이 됐고 이걸 저기 찾아내는 건 그건 정당한 방법이지 왜 그게 불법적인 방법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파산 신청하면은 신탁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효력이 없어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말 뒤집기 위해서 하나의 말을 만들어서 처음서부터 그랬잖아. 백지화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범죄 수익을 신탁하는 건 불법이다. 네. 근원적으로 뒤바꾸려고 얘기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신탁자산 청구하는 건 이제 부당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뒤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어려운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파산과 신탁 절차에서 네. 신탁은 파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산 격리다. 네. 도산 격리가 이게 잘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란 말이에요. 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산에서 도산 물품에서 띄워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도산 격리시켰다 이거지. 분리시켜 놓은 거란 도산이 말이에요. 뭡니까? 도산은 이게 뭐냐 망하는 거죠. 청산 절차가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청산하는 장치가 도산이잖아. 예. 도산인데 이건 도산된 거를 격리한다. 네, 그런 도산 의미에. 시키려고 하는 걸 갖다 도산 안 되도록 띄워놨다. 그런데 이런 신탁은 여기에 편입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 이야, 이게 신의 한 수란 얘기죠. 그럼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변을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잖아요. 2억 들인 것도 아니고 50만 원 들여서 한 건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저 사람들이 도산했을 때 네. 변호사 천국을 만들고 그 수입문을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같이 이거 돌아가서 뭐 한 10년을 잘 먹고 잘 살 건데 네. 저기 이변 너 때문에 네. 다 된 밥에 콧 봤어. 그러네. 그래 얘는 너난 10년 동안 너 먹이 살리든지 이 나쁜 놈아. 이럴 정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이변은 나쁜 사람인가. 참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네. 이제 수익자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산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야지. 아, 예. 이제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원본부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경비업체를 바꿨다 그랬는데 경비업체가 그동안에 캡스라 그랬죠. 네. 예, 캡스가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네. 예. 그거 이제 뭐 확인도 안 하고 사실상 좀 기존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집이 비었다라든가 네. 아니면 임대했던 사람이 그 저기 임대차 계약이라도 이랬는데 자기 물건을 안 갖고 가고 집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같으면은 그걸 다 통보를 하고 법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갖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캡스 그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불이한 이익 뇌물을 먹었나? 그거 안 먹고서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법적 책임도 안 받고서 그냥 덜렸고 그걸 갖다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 캡스에서 네. 세콤으로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네. 세콤이 뭐 삼성계열이라 좀 믿을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본부를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최종일 대표님의 또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전주본부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동시에 일어났는데 수원본부도 들어가고 저기 점령하려고 갔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범죄 단체입니까? 네, 그랬지. 그다음에 천안 비대위에도 가고 점령하려고 갔는데 천안 비대위는 거기는 사실상 24시간을 거기를 기숙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거긴 밤에 이렇게 앉아갖고 마치 거기다가 리더 저기 교육하는 것처럼 늦게까지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밤에 이렇게 또 경비 서는 거 마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몰려갖고 그 캡스 이 사람들 동원하고 다 가고 문 닫고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길령 고문이 거기 딱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정덕이 그 맞붙어 갖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저기 지분도 주주가 따로 있는데 주주도 아닌 이상은이 그 저기 사인 하나 받아 갖고 와 갖고 그걸 비워달라. 그게 말이 되냐. 법률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쭉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본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불러갖고 다 얘기를 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다 따져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쫓겨난 거야. 이정도 얘들이. 그렇게 쫓겨나가고 다음서부터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전주본부도 밤늦게까지 한 10시, 여기 12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치를 했던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그 안에서 있다가 나와갖고 집에 갔다 아침에 새벽에 와보니까 그 사이에 와갖고 경비업체에서부터 대화가고 다 바꿔치기 해서 다 여기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거기 있는가 없는가 있는 사람이 가는가 안 가는 걸 다 보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가는 걸 보고 들어왔다 이런 식이지 완전 도둑고양이 도둑질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팬더님도 그렇고 저기 플랫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그런 상황을 듣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FHD에서 그 전주본부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내주라고. 그런 내가 아이디어로? 그럼 이런 얘기했죠. 그렇게 필요하면 줘야지 뭐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거 유지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주라고. 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때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자 거기는 이상은이가. 이상은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인베스터 했는지 아까 그 젊은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했는데 자 보증금 2억 그리고 시설비가 아마 정확히 안 따지면 좋기 한 2, 3억 정도 들어갔어요. 아주 잘 꾸며놨어요. 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면적도 300평이요. 이랬는데 한 달에 거기가 1,200만 원씩 들어가. 월세가. 그러면 쓰지도 않으면서 1,200만 원 낸다?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1,2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이렇게 팬덤들 돌려주려면 12명을 갖다가 여기도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쌈박질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그거는 이상은 회장이 진짜 뭐랄까 부동산 개발 중에서 실패 중에 가장 실패작이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걸 갖다 필요하다면 쓱 주고 빨리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고도 이거는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게 채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양보하겠습니다. 얼른 내주라고 내가 이랬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래고 나버리면은 그런 정도의 금액까지면은
전주 시내 중에서 빈 건물 네. 아니면 경매에 나온 거 네. 아니면 또 여기 공매에 나온 거 이런 거 좀 찾아봐 갖고 네. 진짜 필요한 전문 건물 하나 딱 사가지고 개발해서 딱 깨버리가지고 봐라 부동산 개발과 본부는 이렇게 세우는 거라는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모델적인 거 이런 걸 한번 제 1번으로 출발하는 네, 거예요. 일본을 그렇게 좀 만들어내서 네. 이상은이가 여기 경영 실패를 갖다 보여주게 비교가 딱 되도록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네. 그럼 또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내가 얘기했었는데 네. 한번 공개 좀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놓고 보면 17개 본부 세울 때 그 17개 본부가 얼마나 진짜 이게 부실했는가. 투자 실패를 했다는 거, 부동산 개발 실패, 네. 업종 실패 이런 거 다 내가 낱낱이 다 보여주시죠. 그러면 네.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건데 네. 앞으로 세워지는 본부들 물론 지금 본부도 다 넘겨놓겠지만은 네. 앞으로는 이렇게 부실한 그런 건물로 가지 않고 네. 다 돈이 되게 네. 예, 우리 최정열 대표님께 그 안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어제도 참 예. 감사한 게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들이 예. 이렇게 전산 또 IT 분야에 좀 전문가고 HP 계열에 있는 그 저기 계열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이거 하는데 다 좋다고 해갖고 이걸 했는데 네. 실제 해놓고 이 저기 G1 솔루션 네. 개발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상훈 회장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걸 본인은 알았다고 하더라고. 아니 뭐 그래. 전공하는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IT IT 설계하는데 기업 회생,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기업 설계하는 IT에서 그 부분을 하는 그 정도 되면 그 네. 머리가 이제 그걸 돌아가죠. 네,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차장을 거쳐서 부장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제로다 보면 이제 그 중에 프로로 어떻게 보면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됐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걸 보면서 예. 개발 회사에 이걸 다 개발해 놓고 생산하는 회사에 돈 지급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120억을 줬다는 게 그거 12억도 많은 건데 어떻게 그러네. 개발을 해서는 회사에 120억 한 번에 줄 수가 있냐. 그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것도 개발하려면 한 1억 줬다가 한 5억 줬다가 그때 한 10억 밀어줬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해가면서 개발해도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도 한 20억만 줘도 될 놈을 이럴 건데 이거를 120억을 줬다 이거 보면 도대체 개발하는데 지원을 투자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거기에서 엄청난 본인은 갖다가 부실한 걸 느꼈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정상화할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좀 등용을 해서 한 부분을 맡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제 여기 숙제를 가지고 제가 어제 한 11시간 넘도록 같이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잘하셨네. 예. 곳곳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탤런트 가진 사람들 다 탤런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그것이 인적 재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팬덤 23만 중에서 얼마든지 돈이 있어요. 막 쏟아 들어오니까 네. 이 서민 팬덤이지만 네. 자기가 노후를 네. 매일 돈을 받고 살겠다는 그런 욕심이 또 있으니까 네. 그게 큰 돈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같이 12억이면 되는 걸 120억을 그냥 펑펑 썼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렇게 주면서 네. 예를 들어 그렇게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 120억 주면서 야 60억은 나한테 가져와. 그게 5대5입니다. 그래갖고서 그래갖고 그 뜻이구나. 그게.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은 앞에서는 공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에서는 90%를 갖다가 회사가 독식을 하고 저기 여러분들 우리는 갖다 90%를 팬덤들에게 나눠줍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지가 90% 먹고 10% 갖고 딴짓하고.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 이런데 무슨 놈의 경영을 잘했다고 그걸 감싸고 그래요. 그러면 이변은 나쁜 사람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니죠. 이상은 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변은 나쁜 사람이고 원변은 참 좋은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유광식
취재본부장이 이 팬덤들 얘기를 한 걸 가만 들어보면서 네. 이분들이 내일 또는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너무 욕심을 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 한 분이 그 동화건설에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을 많이 벌 때인데 그때 고급 신발을 막 10켤레, 20켤레 잘 샀대요. 양복도 그렇게 맞췄대요. 근데 그만두고 몇 년 있다 그만두고 입으려니까 맞는 게 없고 맞는 신발이 없더랍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한테 그게 간증거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면은 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예요. 유행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입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서 하는 게 그렇게 시대 흐름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그런 결과가 됐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네.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한다고 해서 들어왔던 팬덤들이 거기에 뭐 속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속았다 해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빨리 세워 나가야 된다는 예, 그런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은 예. 말 만들어내기 좋게 말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뭐 여기 그 지금 얘기할 때 뭐 범죄 수익을 갖다 신탁한 거는 기가 막히게 자체가 말을 만들 때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말을 많이 만들어내냐면 이런 말을 또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갖다가 뭐 이상은 회장 개인 리스크를 놓고 저기 뭐야 그 김규민 여사하고 뭐 모녀가 돈 뜯어내려고 했다. 이래갖고 뭐 뒤집어 씌워서는데요. 아 그거 개발하는데 뭐 12억까지 뭐 될 거 100억 주는 거에 비하면 그까지 20억 정도 주는 돈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요즘에는 이제 그거 안 통하니까 이상을 회장이 뭐 이쪽 저쪽을 빼돌리고 막 이런 걸 덮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 여기 누구냐면 저기 손찬조가 지가 돈을 만지니까 몰래 지 엄마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빼돌렸다. 이런 말을 만들어갖고 또 막 그 3조를 덮기 위해 갖고 300억을 막 물고 뜯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새는 또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손찬조가 지 엄마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뭐 얼마나 해서 갖다 냈다 이래. 처음에 그 터졌을 때 또 뭐라 그래요? 박재일하고 박성희 애들이 합쳐갖고 250을 어떻게 다 먹었다. 말 만들어내고 또 막 이래더니 이 참 여기 어쩌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홀딱 뒤집어서 말하고 하여튼 그쪽에는 천재 같은 플레이라고 이런 말에 더 이상 미혹당해 가지고 그래요 그들이 또 돈을 이렇게 빼돌리고 저렇게 빼돌리다가 빼돌리는 거는 그 사람은 빼돌릴 할 줄도 모르고 빼 갖고 가도 그거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손찬조 같다고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생사람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은 이승희 변호사는 하늘이 아주 급하게 보낸 신의 한 수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그 캐시에 잘못 이렇게 발을 들인 분들도 하루 빨리 제자리를 좀 찾기를 바라고 이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희 변호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